안녕하세요. 이도의 소목교실 이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목에서 목재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집을 짓던 가구를 만들던 쇠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전통 목공에 있어서 어떻게 목재를 이어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연결해 구조물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목재를 이어서 보다 더 길거나 넓은 목재를 만드는 법을 이음이라 하고 그 형태를 이음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된 부재를 가지고 쇠못이나 기타 부자재 없이 구조물을 만드는 법을 짜임이라 하고 그 형태를 짜임새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결구법이라고 한답니다. 먼저 부재를 만들어야 하니 이음새부터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음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세 가지 이음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볼 이음새는 마디음이라고 합니다. 제작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이렇게 두 부재를 확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어 붙여서 더 긴 각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너비 방향으로 이어 붙여서 더 넓은 판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두 부재를 붙이는 접착제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 악교를 쓰는데, 이 악교를 쓰려면 이 딱딱한 악교 알갱이를 물중탕을 해서 녹여가지고 붙여야 되는데요. 이게 또 쓸데없이 빨리 굳어요. 그래서 저처럼 느긋이 작업을 하다 보면 붙이기도 전에 악교가 굳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은 누구나 이 목공본드를 쓴답니다. 자, 이제 마디움을 한번 만들어 보죠. 마디움은 서로 목재를 붙일 때 이렇게 본드를 두껍게 발라주면 뜨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이 바른다고 잘 붙는 것도 아니니까 본드 아깝게 이렇게 너무 덕지덕지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붓이나 롤러 같은 걸로 살살 밀어서 최대한 넓게 펴서 발라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최대한 단차가 안 나게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붙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살살 문질러 주면은 더 잘 붙는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클램프를 이용해서 더 단단히 조여줄 건데요. 자, 목공 조임새를 적당량을 벌려서 위에서 이렇게 두 개를 조여줄 거고요. 자, 뒤집어서 밑에서 하나를 조여줄 거예요. 이렇게 클램프로 조이고 나면 본드가 새어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샌딩을 해서 갈아내도 되지만 이렇게 붓으로 최대한 잘 닦아줘야 나중에 작업할 때 더 편하답니다. 자, 이제 이대로 잘 굳도록 기다려주죠. 조임새 구조상 이렇게 생겨서 한쪽으로만 조이면 한 방향으로 휘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밑에도 하나 더 조여서 최대한 힘을 균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붙여놓는 거랍니다. 뭐 지금 연습용으로 쓰는 나무야 두꺼워서 그렇게 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얇은 판재의 경우는 조임새의 방향에 따라서 많이 휘기도 해요. 본드 종류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 조임새를 조여줘야 하는 시간을 클램프 타임이라고 해서 약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요하고 완전 경화까지 24시간 정도 필요하는데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뭐 물론 조임새 쓰셔야 하면 더 먼저 빼시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단단히 굳었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샌딩이나 아니면 대패질을 해서 더 평을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잘 붙으면 나름 견고하긴 한데 어떠한 짜임 없이 모든 부하를 본드의 힘으로만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오랜 시간 구조물을 유지하기엔 적합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쓰냐 하면 이건 제가 만든 2층장의 뒷판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넓은 가구 뒷판이나 안쪽에 널판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 널판들은 맞자임으로 붙이긴 했으나 양 옆에 기둥과 위아래의 쇠목들이 잡아주고 있어서 견고한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이음새는 비디움입니다. 제가 띄워드린 그림을 보시면 앞서 보신 마디움과 다른 점이 딱 보이시죠? 맞아요. 이어지는 부분을 빗면으로 만들어서 이는 방법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봅시다. 먼저 이어질 이 두 각재를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각각 45도씩 금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빨간색이 먼저 그어주고요. 네, 이렇게 이을 거니까 여기도 한번 그려줘 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금을 다 그어줬으면 금대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45도로 잘랐습니다. 45도로 잘랐으면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면 되는데 껍질이 잘 나와서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는 각도절단기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사실 이러려고 비싼 돈 주고 전동기계 사는 건데요. 뭐 어쨌든 이런 지그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45도로 대고 대패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지그예요. 여기다가 방금 통기란 이 각재를 대고 조금 높여야 되겠네요. 여기다 딱 대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린 면이 보이죠? 그러면서 45도를 딱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5도를 잘 정확히 재단을 했으면 이제 붙여줄 건데요. 아까 맞자인과 마찬가지로 본드를 살짝 발라주고 롤러 같은 걸로 잘 펴주면 되겠죠. 잘 펴서 닿는 면에 최대한 고르게 본드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면 된답니다. 이것도 역시 경화되는 시간 동안 잘 밀착이 되도록 클램프를 이용해서 조임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여줄 건데요. 이거는 빗면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만 조이면은 이게 어긋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한 번 더 조여주면 좋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굳히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형태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비디움 방법은 면을 45도로 잘라서 두 부재의 접촉면을 마디움보다 넓혀주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이러면 마디움보다 결속되는 접촉면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보다 견고한 이음새를 만들 수 있답니다. 현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각재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데 전통 가구 만들 때는 애초에 어지간하면 각재를 이었을 만큼 큰 가구를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이어지는 부분에서 결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겨울과 여름에 온습도 차가 심해서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면은 이쪽과 이쪽 부분에서 결함이 생겨서 결국은 이 부분이 터질 수도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보실 이음새는 반턱 마디움입니다. 앞서 마디움과 비디움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접촉면이 넓어지면 당연히 결속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든 방법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반턱 마디움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는 방법대로 반턱을 만들어 세면을 붙이는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같은 깊이만큼 금을 그어줄 건데요. 보통은 이 나무 두께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서 나무 두께를 맞춰서
그어주고요. 자, 이렇게 일정한 폭만큼 금을 그어줬으면 반턱 부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을 건데요. 같은 높이를 잘라줘야 나중에 붙였을 때 단차가 최대한 없겠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중간을 하는 게 좋은데, 중간을 찾으면은 요 끝에 점에서 같은 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면 요 만나는 점이 중간이에요. 위를 이제 금무게로 맞추고 중간이 맞나 확인하고요. 이렇게 금을 그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요거 하나 하느냐고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여러 개 작업하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 자른 부분을 이렇게 미리 빗금 같은 걸로 표시를 해주면 더 좋아요. 밑에 했으니까 여기는 위에를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미리 톱질을 하기 전에 자른 부분을 칼선을 넣어줘도 더 좋습니다. 밑에는 살릴 거라서 여기는 칼선 넣지 마시고요. 자, 이제 선 그은 대로 한번 톱질을 해보죠. 자, 이렇게 반턱씩 톱질을 해줬어요. 아까 중앙을 잘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단차가 잘 없죠. 뭐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톱질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씩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남은 부분을 끌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답니다. 자, 본드를 이렇게 해서 잘 펴주고요. 사실 이렇게 생긴 거는 롤러보다는 이런 붓이 더 편해요. 이렇게 잘 발라주고, 그리고 이쪽 면도 발라서 총 접촉하는 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면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이다 보면 여기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요. 자, 이쪽으로 해줄 건데 이건 조금 짧네요. 그럼 긴 걸 가져오죠. 자, 이렇게 쪼여서 붙이면 반통 마디음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음새를 만들어주면 두 부재 간의 접촉면이 훨씬 넓어지니 앞선 마디음이나 비디음보다 결속력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거 보셨다시피 가공하는데 앞선 작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요. 이렇게 붙여놓아도 또 결국 나무가 이쪽에서 수축 팽창을 하다 보면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런 방법도 잘 쓰진 않아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소목의 기초 이음새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이음새, 즉 마디음, 비디음, 그리고 반통 마디음을 살펴봤어요. 기억해야 할 점은 마디음은 장롱 뒷판처럼 넓은 판지를 만들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이음법이지만 큰 힘을 견디지는 못하기 때문에 쇠목이나 기둥에 보조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비디음이나 반통 마디음은 접촉 면적을 더 넓혀서 좀 더 괜찮은 결속력을 제공하지만 만드는데 시간과 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사용되진 않는다 입니다.
결국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음새란 접착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단순히 접착제의 힘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를 구축해서 이어 좀 더 견고한 이음새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안전목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